탄핵 심판은 뭐 사실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윤석열의 새로운 게이트가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가주 건진 법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정영식 판사에 대해 도는 충격적 썰 보고드립니다. 김건희의 회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무속인 건진 법사를 검찰이 체포하고 쓰던 휴대전화도 압수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건진 법사는 과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윤두창 부부와의 친분을 가시해왔고 명태균 게이트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만큼 검찰 수사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체포가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8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보통 6개월이 공소시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캐비닛에 있던 걸 꺼낸 것인데 진짜 검찰도 후한무치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잘하면 공천 게이트가 또 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창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전혀 없이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들을 더 격노하게 만들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는 무시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해 충격적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영식 위험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각 시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헌재 부분은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 쓰시고 빨리 재판관들을 임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한동훈이 또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낙검수 할 때인데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었습니다. 자꾸 까불면 정영식 보내서 꼬리시킨다. 딱 이 워딩이에요. 꼬리는 구속시킨다는 법적인 언어인데 그때는 전화 주진우 기자가 정영식 판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겁먹고 간돌 거면 애초에 낙검수 시작도 안 했을 테니까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당선 이후 1심에서 5천 사건 저희가 무죄를 받고 2심 판사가 배정됐는데 보니까 정형식 기겁을 했죠. 당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형식 판사가 2심 배정된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네. 9억 수수 혐의 기소됐다가 1심 무죄 받은 상태. 저희나 한명숙 전 총리나 1심은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건 모두에 정영식 판사가 배정됐다는 걸 이때도 전자배당 어쩌고 했는데 뵀어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주진우하고 제가 급히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차저차 하니까 깊이 하시거나 하라고. 근데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을 완벽하게 이겼고 실주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리고 정영식 판사가 공판장에서 검사들을 그렇게 혼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시 변호인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재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한명숙 총리는 아시다시피 결국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저와 주진우 기자는 그 이후 정영식 판사가 등장했다고만 하면 그 재판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영식 판사를 오랜 세월 관찰해 왔는데 이분이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 1심에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날 것 같다라고 할 때 정영식 판사가 2심에 떡 등장하더니 갑자기 절반을 깎아줘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죠. 저희는 정영식 판사 올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풀려나는구나. 그때 판결문 읽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원하는 결론에 법리고 나발이고 그냥 껴맞춰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재판관 중에. 네. 왜 저 양반을 저기다 꽂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로 갈 일이 있나? 이상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정영식 판사도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이 두 부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벌써 계엄이 됐고 저는 죽었죠. 사변이 일어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한다고 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서 일본 자위대가 누비고 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 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수 없죠. 이분도 한 표에 불과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심이니까
추심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이때까지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자기 혼자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수명 재판관 2인 중에 1인이기도 하거든요. 변론 준비기일을 관장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수많은 증인 신청을 하겠죠.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최대한 끌 수도 있다. 끌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의심해 봐야 한다. 이분이 누구와 만나는지 통화하는지 누가 의견을 주고받는지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매일 취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 말고도 그리고 과거의 판결 말고도 윤석열이 탄핵 소추 1차 표결하는 날 있죠. 그 하루 전날 그 난리법석의 순간에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뉴스에 묻혀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누구를 임명했냐면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분이 네. 누구냐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이거 우연이겠죠. 또 그 난리법석에 딱 이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처형을. 이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네, 황당합니다. 한두 껑이 또 준동하는군요. 그러나 저는 가발거치대가 끝났다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탄핵으로 제대로 정치적 자산을 쌓지 못하고 퇴출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은 위헌, 위법,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계엄 상황이 끝나면 한동훈은 저쪽에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한동훈에게 드리운 윤석열 검찰 후배라는 그림자를 떨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이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했다면 친윤계로부터 온갖 핍박은 받았겠지만 대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을 것이고 윤두창 탄핵의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을 것이고 중도표를 흡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내 핍박은 핍박대로 받으면서 대중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변경이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상황에 의해 움직인다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걸음도 떼지 못한 한한체제 선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개장수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반격하는 식으로 본질을 흐립니다. 사법 리스크. 제가 개장수한테 삽입 리스크라고 말하면 개장수는 무슨 변명을 할까요? 명태균은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치적 부활을 꿈꾸겠지만 틀렸습니다. 명태균, 그 황금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내란으로 윤석열은 평생 감옥, 국힘은 해산당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 현실을 잘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상당히 높은 곳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꼭 정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